안녕하세요. 피부에 진심인 남자,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저는 건성인가요? 지성인가요? 화장품은 뭘 써야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피부 타입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면 집에서도 제가 단 3분 안에 정확하게 내 피부 타입을 알 수 있는 법을 공개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피부 타입이 정확히 뭘까요? 자, 피부 타입은 피부의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16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바우만 피부 타입 분류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피부를 4가지의 주요 요소로 나누어서 각각을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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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16가지의 피부 타입으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분류 기준은 첫 번째는 수분 함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건성, dry, 지성, oily로 나뉘고요. 두 번째는 민감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첫 번째 민감성, sensitive, 두 번째 저항성, resistant 타입으로 나뉘고요. 세 번째는 색소 침착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색소 침착성 피그멘티드 그리고 비색소 침착성 non 피그멘티드로 나뉘고요. 네 번째는 주름 형성이 잘 되냐 잘 안 되냐에 따라서 첫 번째 주름성 wrinkle prone이나 아니면 두 번째 탄력성 tight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옆에다가 표로 띄워 놓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는 전문적인 분류에 가깝고요. 특히 주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 분들이 사실 판단할 때 지나치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건성, 지성, 복합성, 정상 이렇게 4가지로 본인의 피부 타입을 분류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 4가지의 가장 관리가 어려운 타입인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우리가 수부지라고 하죠. 이 수부지를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피부 타입에 분류하자면 건성, 지성, 복합성, 정상, 수부지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 피부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안 후 거울만 있어도 충분한 건데 이게 세안 후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깨끗이 세안한 후에 2-3시간 동안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후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해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건성이라면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지면서 각질이 쉽게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성이라면 T존, 이마나 코, U존, 이 턱선 또는 얼굴 전체에 번들거림이나 피지 발생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복합성이라면 T존은 지성, U존은 건성으로 나타나거나 얼굴 파트에 따라서 각질이 일어나는 곳과 번들거림이 나타나는 곳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무조건 T존이 피지가 많고 U존이 피지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딱 구획을 나눠서 어떤 쪽은 좀 번들거리고 어떤 쪽은 되게 땡기고 이게 분류가 되는 그러한 타입입니다. 자, 네 번째 정상 피부는 당김이 거의 없고 유분과 수분이 좀 적절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은 피부 표면은 번들거리지만 속은막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이 피부가 가장 관리가 어렵고 예민하죠. 자, 위의 방법으로 헷갈린다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티슈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안 후에 2시간 뒤에 티슈나 기름 종이를 얼굴에 가볍게 이렇게 눌러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성 피부라면 티슈에 유분이 많이 묻습니다. 두 번째 건성 피부라면 티슈에 유분이 거의 묻지 않겠죠. 세 번째 복합성 피부라면 이마나 코 등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만 유분이 묻고 네 번째 수부지형 피부 타입이라면 티슈에 유분이 묻으면서 속은 매우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나는 특징을 보일 거고요. 자,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히 내 피부 타입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내 피부는 민감성일까? 이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피부 타입 내에서도 본인의 피부가 민감성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상 해당된다면 아무래도 민감성 피부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첫 번째는 세안 후에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 두 번째는 새로운 화장품을 바꾸면 트러블이 잘 생긴다. 특히 이제 향이 강한 제품, 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햇빛이나 온도 변화에 피부가 쉽게 자극받는다. 네 번째는 금속 액세서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다섯 번째는 피부에 자극을 주면 쉽게 좀 붉어지고 가렵다. 여섯 번째는 특정 음식을 섭취 후엔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진다. 일곱 번째는 건조한 환경에서 쉽게 피부가 가렵거나 따갑다. 여덟 번째는 가벼운 마찰이나 압박에도 피부의 자극 반응이 잘 나타난다. 몇 가지가 해당되시나요? 자, 만약에 방금 말한 8가지 항목 중에 한 3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이 민감성 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피부과 전문인 제가 알려주는 피부 타입법, 관리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성 피부라면 아무래도 피부가 쉽게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며 잔주름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습을 가장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일단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성분 등이 함유된 보습제를 충분히 빈도수를 늘려가면서 건조할 때마다 계속 덧발라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수분 섭취, 마시는 양도 되게 일부러라도 좀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성 피부라고 한다면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모공이 크고 피지가 많아 번들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생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드름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은 유분을 조절해주는 스킨케어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오일 프리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피지가 너무 많은 분들은 가끔 살리실산 같은 성분들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세안 제품을 고르실 때 무조건 부드럽고 순한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기초적인 세안력이 확인된 제품 중 본인의 피부에서 좀 트러블이 안 일어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성분들은 약산성 세안제가 무조건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는 복합성 피부 타입인 경우에는 특징은 T존은 좀 기름지고 U존은 건조하다던가 아니면 얼굴의 특정 부위는 건성, 특정 부위는 지성 이렇게 좀 나뉜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은 부위별로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T존이 좀 기름지고 U존이 건조한 일반적인 타입이라면 T존에는 가벼운 앰플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U존에는 보습력이 좋은 앰플에다가 크림을 추가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보습 제품에 바르는 양과 빈도수를 이 부위별로 조절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얼굴 전체라고 얼굴 전체 똑같이 바르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성 피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 피지 발달이 많은 곳과 적은 부위, 즉 지성과 건성인 부위를 잘 판단을 해서 바르는 것들도 조절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작정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바르는 건 권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땡기는 부분은 엄청 땡기고 번들거리는 부분은 엄청 번들거리는 이러한 증상이 심하다면 부위별로 앰플이나 로션, 크림 등의 이러한 보습 제품의 종류를 아예 다르게 고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수부지 피부 타입입니다. 수분 부족형 지성이었죠. 자, 이러한 피부 타입의 특징으로는 피부 표면은 기름지지만 속은 건조합니다. 즉 유분이 많아 번들거리지만 피부 속은 당김이 있죠. 피부결이 고르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피부 타입은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복합성 피부보다도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피부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을 해서 좀 자극을 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선크림이나 또는 메이크업이 되어 있을 때에는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좀 사용을 해서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에 화장품의 입자를 좀 닦아낼 때는 확실하게 닦아내되 평소에는 항상 자극이 덜한 약산성 세안제를 쭉 깔아서 써보는 즉 아침 세안과
저녁 세안을 좀 다르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피부 표면에는 기름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유분이 너무 많은 크림보다는 수분 베이스의 앰플이나 가벼운 로션을 어떻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 2번 발라놓고 나는 자주 발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게 좋고 저희 당근 콜라겐 미스트처럼 저분자 히알루론산 미스트를 좀 제품 중에 좀 이용을 해서 모공을 최대한 막지 않으면서 피부 안쪽까지 흡수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는 마지막 꿀팁인 민감성 피부 타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만약 본인의 피부가 타입과 별도로 민감하신 분이라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나 스킨 제품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이 좋고 너무 잘 발리는 화장품은 오히려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향을 내는 성분, 피부에 잘 발리는 느낌이 들게 하는 성분은 피부에 작용하는 성분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추가된 어떤 피부에는 좀 쓸데없는 성분이고,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서 알러지나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알면 피부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의 피부는 계절, 환경에 따라 바뀌니 주기적인 어떤 한 사이클, 1년 동안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주기적인 변화들도 항상 확인하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지금 바로 피부 타입 테스트를 해보시고 오늘부터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